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이입니다. 저는 원래 미국 차 엄청 싫어했어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디자인이 쉣이라서 그렇죠. 뭐 차를 얼마나 잘 만들었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CT6를 기준으로 또 캐딜락이 새로운 시대에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독일 럭셔리 브랜드들과 디자인 그리고 완성도로 비빌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리뷰는 캐딜락의 새로운 소형 SUV 세그먼트 XT4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은 캐딜락을 꼭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이차가 캐딜락이라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그만큼 캐딜락이 미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ATS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정말 디자인이 형편없었습니다. 이번 CT6를 기점으로서 캐딜락이 진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형 SUV 중에서 뭐가 제일 예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캐딜락의 XT5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단도 이제까지는 좀 모자란 느낌을 줬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CT5를 공개하면서 이제 캐딜락이 세계 최고 디자인 회사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습니다. 캐딜락은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XT5 이렇게 두 가지의 SUV만 있어서 SUV 라인이 굉장히 많이 빈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XT4 그리고 이제 곧 출시될 XT6를 채우면서 SUV 라인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캐딜락을 칭찬하는지 자, 재원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재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후드 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다른 거는 떠나서 엔진 커버 디자인이 별로 스포티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터보인데 뭐 요번에 올류 2.0 터보를 발표했다는데 그러면 올류 2.0 터보라도 적어주든지, 너무 좀 성의 없는 엔진 커버를 올려놨네요. 엔진은 캐딜락의 올류 2.0 터보입니다. 237마력에 토크는 35.7로서 소형 SUV인데 상당히 토크가 빵빵하죠. 이번 올류 2.0 터보는 출력 상승보다는 연비와 열 관리에 중점을 둔 GM의 새 엔진입니다. 새로 나올 CT5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GM의 9단 자동 트랜스미션을 올렸고요.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캐딜락의 야심찬 트윈 클러치 올휠 드라이브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올휠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종합 연비가 10.2km나 나옵니다. 꽤 괜찮죠? 제로백은 6.6초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XT4랑 콜벳이랑 레이싱한 걸 봤거든요. 근데 XT4 달리는데 정말 장난 없더라고요. 자,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화려하지만 그리고 넘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캐딜락이 그런 디자인들 같습니다. 요 캐딜락의 첫 소형 SUV는 굉장히 못되게 생겼습니다. 제 썸네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데빌맨 느낌이 나네요. 앞모습은 정말 날카롭고 곳곳에 이렇게 까만색 라인들은 아이라이너 예쁘게 그려 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은 이렇게 방패 모양의 엠블럼과 함께 쌍방패를 형성하고 있고, 디테일도 이렇게 하위 모델에 이런 정성을 쉽게 잘 해놨습니다. 라이트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LED로 이렇게 일구 큰 거를 넣어 놨고요. 원래 캐딜락의 이런 세로 본능 라이트를 잘 유지하면서 가로 라인이 이렇게 파생되는 게 어쩜 이렇게 예쁜지. 가로줄은 아우디처럼 이렇게 빗살 무늬를 주려고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대놨는데 또 디자이너가 누군지 궁디팡팡 해주고 싶네요. 전조등 밑에 이렇게 까맣게 놓은 아가미 디자인이 데빌맨 느낌을 주는 주범입니다. XT5와는 다르게 나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차야
라는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 인자입니다. 자, 이제 뒷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뒷모습은 이 라이트가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극호 대 극혐으로 나뉠 것 같네요, 이거. 근데 저는 어중간하게 그냥 호불호가 나뉜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아예 극호나 극혐으로 나뉘는 이렇게 강렬한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차체를 따라서 내려오는 라이트는 많습니다. 혼다 CR-V나 볼보 XC 시리즈 등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실 걔네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넓게 베이스가 있어서 좀 안정감을 주는 라이트의 디자인인데, 지금 얘 디자인은 아래쪽에 이렇게 베이스가 없는 옛날 닛산 리프나 아니면은 최근에 나오는 신형 소울의 디자인과 비슷한데, 이렇게 알리스타 뿔처럼 이렇게 갈겨 올려놓은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저는 사실 브로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극호로 갈아탔습니다. 후미등에 이렇게 빨간색 라인과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아이라이너들은 젊은 느낌이 물씬. 하지만 XT5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주걱 모양의 크롬 액센트가 정말 뒷모양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XT4는 그거를 제외해서 이게 내 차도 아닌데 좀 속상하네요. 이렇게 아래쪽에 디퓨저랑 머플러 디자인은 디테일 그리고 위치 선정까지는 아직 좋은데, 범퍼가 좀 너무 일자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아쉽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온 스포일러는 그 자체로도 예쁘지만, 뒷유리 와이퍼를 이렇게 예쁘게 숨겨줘서 또 젊은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 같네요. 자, 옆모습은 앞모습과 뒷모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앞모습에 이렇게 전조등과 그리고 이렇게 아가미가 옆에서도 보이고, 후미등도 옆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앞뒤에 영향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후미등은 이렇게 차체를 좀 안 예쁘게 파먹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휠은 18인치 알로이 휠을 썼거든요. 20인치는 옵션으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액티브 스포츠 댐핑을 적용했습니다. 0.002초마다 노면에 따라서 댐핑을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 유동식으로 이전 모델들은 액티브 댐핑을 넣어 놨었는데, 제가 타고 있어서 품질은 보정합니다. 이제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 드리겠습니다. 인체공학적, 그리고 직관적, 그리고 흠이 좋은 거. 그 쉐보레에서 볼 수 있었던 산티 인테리어는 단 1도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산티나는 플라스틱을 적용하긴 했었는데, 문짝의 아래나 아예 이렇게 의자 아래쪽에만 적용을 해서 산티는 전혀 느낄 수 없고요.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나 그리고 대시보드 이렇게 정면까지 다 가죽으로, 그리고 스틱 다 박아줘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해자네 이거. 자, 센터 패시아 디자인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요즘에 캐딜락을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대까지는 이렇게 스크린 그리고 이거 버튼 전부 다 터치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났었습니다. 반응성도 구렸고, 그리고 진짜 눈을 씻고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버튼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100% 반영해가지고 이제 컨트롤은 정말 직관적입니다. 이 XT4도 이렇게 은색으로 된 버튼을 일자로 해줬지만 약간의 V 모양의 기우기가 돼 있어가지고 BMW보다는 저는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튼들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H백을 컨트롤하는 버튼들은 아래 위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은 1열 버튼들과 2열 버튼에 단차가 있어 가지고 여지없이 혼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체공학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대시보드 자체가 이렇게 운전자 시선에 맞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스크린도 같은 각도로 누워 있어 가지고 다른 회사의 스크린보다는 체감 크기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이 문제네요. 지난 영상에 아우디에서도 제가 불만을 토했던 베젤 두께인데요, 이 XT5는 사다리꼴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정말 센스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사다리꼴 때문에 이 베젤하고 스크린 비율이 더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H백 벤트들도 처마 밑에 이렇게 숨겨 놓은 듯한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또 센스 있게 느껴지네요. 이 XT4는 실내에 액센트를 4가지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카본 섬유로 해놨는데 다른 3가지의 액센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채워놔서 정말 XT4를 구입하는데 실내는 정말 불만이 없을 것 같네요.
캐딜락이 아직도 이렇게 요술봉 같은 기어 스틱을 고수하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기어봉에 디스플레이를 달아줘가지고 간지는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게 보입니다. 타사의 다이아몬드 커팅이라는 건 다르지만은 이렇게 예쁜 또 컨트롤 조그 다이얼을 넣은 거는 또 칭찬해줄만 합니다. 자, 핸들 디자인을 봅시다. 핸들 디자인은 정말 너무 예쁩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두께도 적당하면서 레이싱 느낌 나게 이렇게 콕콕콕 바늘 구멍도 집어놔가지고 굉장히 예쁘고요. 핸들 코어는 방패 모양의 클락션에 또 방패 모양의 엠블럼을 넣어놔가지고 이 둘의 시너지가 징크스하고 브라운 같네요. 하지만 여기 버튼 컨트롤 하는 부분에 크롬으로라도 이렇게 마감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또 생각해보네요.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은 다른 고급 브랜드와 다르게 물리 클러스터를 넣어준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스크린을 2개나 달아놔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솔에 있는 여기 서랍이 굉장히 예쁘게 마음에 드네요. 밀어 넣으면 이렇게 서 있고 한 번 또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USB 그리고 USB-C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12V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암레스트 쪽에 보면은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트레이도 있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폰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대가 있습니다. 제가 캐딜락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차를 정말 잘 만들었는데 마감을 잘 못합니다. 독일 3사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브랜드죠. 비싼 브랜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보시면은 여기 이격 보이시나요? 여기 이격 속이 살짝 보이는 이 이격 때문에 뭐 이렇게 작은 것들 보면은 속상하잖아요. 고급차를 샀는데.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여기 마감을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많이 이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속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캐딜락이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써줬지만 아직 미국 회사라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센터페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NFC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NFC 마크에 NFC 기능이 있는 폰을 대면은 자동 페어링이 된답니다. 왜 내 건 왜 페어링 안 되지? 내가 뭐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차 안에 폰 여러 개를 페어링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 폰도 해놓고 제 폰도 해놓고 가끔씩은 뭐 자녀분들 폰도 페어링 할 수 있는데 정말 간편하게 폰들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룸미러는 또 얘가 대박입니다.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올리면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은 또 이렇게 3단계 줌으로 되어 있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도도 밝기도 엄청납니다. 뒤에 물건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룸미러로 보면은 뒷좌석과 이 트렁크에 가려서 시야가 많이 좁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을 할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과 눈 마주칠 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농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걸 또 피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좌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좌석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까지 세이프티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다 스킵을 했었거든요. 자동 주차 기능이 있고 8개의 에어백에 고강도 스틸 프레임은 자동차의 안전과 내구를 또 책임집니다. 충돌 알람 시스템이 있고 차선 유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경고 기능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세이프티 기능들에 알람이 대부분 이렇게 안전벨트로 하거나 아니면 핸들로 이렇게 알람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차는 굉장히 특이하게 좌석에 햅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석에 보면은 양 좌우에 이렇게 서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포트 그리고 등 그리고 이렇게 위에 아래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위험 감지를 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 그 위험이 접근을 하는지를 우리가 방향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햅틱 기능을 줍니다. 좌석 디자인은 정말 캐딜락이 짱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리뷰하면서 앉았었던 좌석들 중에서는 이게 가장 인체공학적이고 가장 편안한 좌석입니다. 좌석에 보면은 건담 뿔 모양을 이렇게 액센트로 넣어 놔서 정말 스포티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스팟 알람 기능과 열선 사이드 미러는 이젠 기본이네요.
자, 뒷좌석에 와봤습니다. 이 차가 전체적으로 제 눈엔 좀 너무 작거든요. 작은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뒷좌석은 왜 이렇게 넓지? 뒷좌석 룸이 상당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네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작기 때문에, 차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룸은 없어서 키가 크신 분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네요. 지금 이 차는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돼 있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파놓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파놓지를 못해서 키가 크신 분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뒷좌석의 디자인은 앞좌석과 거의 동일하게 아주 예쁘게 돼 있습니다. 리어 H백 디자인은 뭐 이렇게 해놨지? 뒤에서 리어 H백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뒷좌석에 히팅시트이 있어서 히팅시트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USB와 USB-C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12V나 그리고 콘센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좀 많이 보잘것 없습니다. 민자에 공만 2개 뚫어놨네요. 예, 또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리어 H백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돌출됐어요, 중간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 이게 단차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앉은 사람은 이 턱 때문에 다리를 못 놓을 뿐더러,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이렇게 리어 H백이 무릎에 닿아가지고 딱 4인용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트렁크가 너무 작습니다. 트렁크가 이게 지금 차체가 굉장히 낮은 차인데도 아예 트렁크 시작 부위가 굉장히 높게 시작하고요.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쓰는 큰 사이즈 그 캐리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캐리어를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깜빡했네요. 이 캐리어가 이거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여기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해외여행을 가면 큰 캐리어에 작은 캐리어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캐리어 놓고 작은 캐리어 넣으면 꽉 찹니다. 그래가지고 뭐 선물이나 뭐 더 사면 어디 끼겨 넣을 데도 없겠네.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 차가 패밀리카로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간다면 꽝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뒷열을 이제 밀어서 좀 적재 공간을 늘릴 수는 있는데 원터치로 열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서, 여기도 이렇게 어깨 쪽을 밀어가지고 멀리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굉장히 작다는 거 외에는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 캐딜락 XT4 리뷰 잘 보셨나요? 이 캐딜락 XT4는 ATS만큼 저렴한 차입니다. ATS보다 조금 더 저렴하죠. 고강도 스틸 프레임으로 강한 플랫폼 베이스를 가져서 GM의 강한 차체 내구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각종 또 특징들은 고급차들과 또 비교가 가능하면서 인체공학적 그리고 오야한 인테리어와 매섭고 화려한 외장은 고급 독일 3사 브랜드에 이제 캐딜락을 끼워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은 한국에서 독일 3사의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한국에 갔었는데 서울에 XT5를 봤었거든요. 그 XT5는 진짜 빛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외제차를 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이제 독일 3사 차량들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너무 흔하잖아요. 이 XT4는 젊은 층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싼도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작은 XT4도 패밀리카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작은 트렁크는 약간 에바긴 하죠. 특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2.0 터보라서 세금 회피하기도 좋고요. 이번 올 뉴 GM의 2.0 터보는 연비와 내구가 좋아서 연비가 10.2km나 나온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적을 것 같네요. 저도 키덜트입니다. 무난한 디자인으로 튀기 싫어하시던 우리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 저희도 세심한 간지주의자들 아닙니까? XT5가 너무 예쁘지만 3.6L라서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면 XT4는 간지 뽐뿌도 더 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수입 소형 SUV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딜락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마감 문제는 약간 좀 아쉬웠지만요. 진짜 간지를 내고 싶고 독일 3사는 자랑하기에 약간 매운맛이 모자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XT4의 출시를 기원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저는 사실 제 차 팔고 이 차 사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따봉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자동차 리뷰를 하나 올리는데 정말 등골하고 도가니 다 나갈 것 같습니다. 따봉 그리고 구독으로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NJ 스튜디오 차활평TV는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